사랑하는 서천 농업인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가정의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은 소비 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업 분야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등 비대면 시장의 확대와 환경을 우선시하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농업인은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품질 고급화 등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분야별 영상 강의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꼭 풍년농사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용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요 품종이라든지 재배 환경 그리고 재배 방법, 병해충 방제 기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라는 그 작물은 그 맺곡과 그 작물로서 그 품종을 개량할 때 나팔꽃을 대목으로 해서 현재 품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 고구마의 그 전례를 보면은 고구마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품종인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남미에 있는 그 잉카 제국이라고 고대 국가에서 재배하던 것을 1500년대 콜럼버스가 흰 대륙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763년 영조 39년에 일본의 그 사신으로 왔던 그 조엄이라는 분이 귀국하면서 가지고 와서 그 재배를 한 것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족한 식량을 대신했다 해서 구황작물로 불렸었고, 그 부족한 그 식량이 부족할 때 인구를 그 증가시키는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 그 효능, 요즘에는 그 고구마 기능성 식품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알라핀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그 고구마를 자랐을 때 하얀 물이 나오는 그 성분으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 또한 칼륨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칼륨 성분은 그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함으로써 혈압을 내려주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있어서 시력을 보호해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건강 기능성 그 식물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그 소비자들 그 선호도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큰 고구마 그리고 많은 수량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고구마 크기도 150g 정도 이렇게 이하의 그 고구마를 선호하고 있고, 또한 그 모양도 긴 고구마에서 구형 내지 방추형 고구마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그 고구마 가격을 보시면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고구마 수확기 때는 한 25,000원 정도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7월, 8월 고구마가 귀할 때는 5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천군에서 현재 그 고구마 재배 상황을 보면은 재배 면적은 15만 평 정도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 재배하는 품종들을 보면은 풍원미, 호감미, 베니아르과 이런 품종들을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 품종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호감미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특징이 그 생육 기간이 130일 정도 길다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호감미 같은 경우 늦게 그 삽식을 했을 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냉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호감미의 단점이 그 냉해에 노출되면은 저장 중에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달에 삽식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 풍원미, 이러한 품종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재배 기간이 90일 정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품종은 가능하면은 그 조기 재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4월 하순경에 삽식을 하셔서 8월 달 고구마 가격이 비쌀 때 수확을 목표로 재배를 하시면 좋은 품종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단자미 같은 품종은 그 칼라 고구마로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요즘 그 재배 면적이 조금씩 많아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아루카 같은 품종은 일본에서 이렇게 온 품종인데 수확한 이후 한 달 정도는 고구마 맛을 내다가 그 이후에는 숙성이 되면은 호박고구마 맛을 내기 때문에 고구마 한 품종이 두 가지의 맛을 낸다고 해서 매우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이 밖에도 그 국내에서 이렇게 육성되는 품종들이 많이 있고 현재 보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재배 환경을 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 고구마의 그 재배 환경을 온도, 수분, 일조량, 토양 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도라든지 수분과 그 토양 같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졌을 때 고품질 작물을 그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구마에 적합한 그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그 먼저 열대지방에서 들여온 품종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온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씨고구마를 묻고 관리를 하실 때 싹이 트기 전에는 비교적 높은 온도 30에서 33도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싹이 나온 이후에는 온도를 내려서 측창을 열어 20에서 25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관리에 있어서는 그 고구마를 묻고 싹이 나온 그 이후에는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측창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곰팡이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서 그 중요한 것이 삽식한 그 이후에 초기 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삽식한 이후 40일 정도는 수분 관리를 잘 하셔서 2017년, 18년처럼 그 가뭄이 이렇게 봄 가뭄이 지속되는 그 해에는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셔가지고 삽식 이후 40일 정도는 그 수분 관리를 하셔야 많은 그 수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장마철에는 고구마 비대기인데 물 관리를 잘못하시면 고구마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관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적응이 되어 있지만 통기성이 좀 좋은 토양이 좋고 토양 산도에 있어서는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는데 5.5 정도의 토양을 고구마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년도의 일주량이라든지 최근 5년간 그 기상 상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는 6월, 7월, 8월에 그 일주량이 평년이나 전년에 비해서 무려 200시간 정도 이렇게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구마 수량도 적었고 그 품질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최근 그 5년간 강수량을 보면은 매년 그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 5월, 6월에는 그 봄 가뭄, 즉 고구마 그 삽식 시기에는 가뭄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비대기에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상적으로 어려운 이런 그 현상이 고구마에 미치는 그 현상을 보면은 2017년이나 18년처럼 가뭄이 이렇게 반복될 때, 비가 오는 것과 가뭄이 반복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고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서 짱구형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토양이 과습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긴 고구마, 상품성 없는 고구마가 나오는데 이러한 원인은 수분이 과다했을 경우에도 나오고 너무 늦게 삽식했을 때 또는 질소비료가 많거나 깊게 갈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구마 재배 방법에서 그 묘상 관리하는 방법과 또 삽식 그리고 본밭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상을 만들려면은 그 시고구마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시고구마 그 선택 기준을 보면은 저장 중에 냉해를 입지 않는 고구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냉해를 입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고, 또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하고 그 시고구마를 사용할 것은 품종 간에 섞이지 않도록 잘 분리를 하셔서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분리를 잘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크기에서도 너무 큰 고구마보다는 한 150에서 200g 정도 크기의 고구마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묘상을 만들어서 하실 때 고구마 준비량을 보면은 300평당 100kg 정도 이렇게 남겨놓았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일부 농가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탕 소독을 하는데, 온탕 소독하는 방법은 47에서 48도 이 물 온도를 맞추고 40분 정도 담궈 놨다가 꺼내면 되시는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고구마는 특히 그 종자가 크기 때문에 그 표면에 많은 검은 무늬병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병균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많이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고구마 그 묻는 방법은, 고구마에도 머리하고 꼬리가 있는데, 머리라고 하면은 그 줄기에 이렇게 달렸던 부분이 머리인데, 그 머리는 머리끼리 이렇게 맞추가지고 고구마와 고구마 간격은 5cm 정도 간격을 두어야만 그 고구마 종순이 올라올 때 튼튼한 종순이 올라온다 할 수 있고요. 그 묘상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온도 관리를 할 수 있겠는데, 온도 관리는 싹트기 전에는 30에서 33도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25도 정도 좀 낮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관리에 있어서는 고구마 싹이 올라오면은 매일같이 물을 주시면서 그 한낮에는 환기를 하셔야 곰팡이가 번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구마 묘상을 만들고 그 부직포를 덮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소천군 같은 경우에 그 3월 초에서 3월 중순경 대부분 묘상을 만드는데, 그 야간 온도가 이렇게 매우 내려가기 때문에 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5월 초까지는 밤에 부직포를 덮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했을 때 좋은 그 고구마 종순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장애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온 장애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하우스 안 그 온도는 한낮에 갑작스럽게 5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가 전부 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그 측창을 열어가지고 25도 정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구마를 이렇게 묻었는데 고구마 싹이 올라오지 않는 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스피해라든지 염류 장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고구마 묘상에 그 퇴비를 만약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2달 내지 3달 전에 살포를 하시고, 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그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숙된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또 비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싹이 올라오지 않는데, 즉 염류 장애라는 것은 그 고구마 싹이 그 외부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싹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 토양 부분에 그 농도가 높다 보면은 오히려 고구마 쪽에서 그 수분을 빼앗겨서 그 싹이 올라오지 않는 그 현상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밭 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본밭에서 어떤 그 퇴비량이라든지 그 경운 심도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비료량에 있어서는 그 질소와 가리 성분을 성분량 기준으로 해서 300평에 5.5kg, 15.6kg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는 그 가리 성분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대부분 그 복합비료가, 고구마 전용 복합비료가 나왔는데, 복합비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 4포대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지나치게 그 깊게 갈면은 고구마 모양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심도도 15에서 20cm, 그리고 높이도
25에서 30cm 정도로 그 두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살펴하면 땅 흙이 좋아지고 그 고구마의 품질이 높아지는데 300평에 1톤 정도 완숙된 퇴비를 살펴하시면 되겠고, 우리 서천군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매주 수요일 날 퇴비 살포한 이후에 유용미생물을 받아다가 500평 정도, 500배 정도 희석하셔가지고 뿌려주면은 그 작물이 그 양분을 흡수하는데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미생물을 뿌려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심기 전에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는 두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랑 간격을 75cm 정도, 높이는 25c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고구마 삽식을 해야 하는데 그 좋은 그 묘의 조건을 보면은 길이가 좀 짧고 튼튼한 묘, 그리고 길이는 30cm 정도, 이러한 그 묘가 좋은 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묘를 자르는 방법도 땅에 너무 바짝 자르면 병원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5cm 정도 띄워서 자르면 되겠고, 이렇게 조금 띄워서 잘라야 2차, 3차 종순을 받을 때도 잘 자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 이렇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량 종수는 보시는 것처럼 마디가 한 7에서 8마디 정도 되는 것이 좋고, 굵기도 적당하면서 지상에서 25일 정도 자란 그 묘가 우량 종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한 25일 정도 자라야 그 마디와 마디 사이를 원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삽식 방법을 보겠습니다. 고구마 삽식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평 심기와 빗심기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평 심기 같은 경우는 고구마 그 종순을 3cm 정도 얕게 이렇게 수평으로 심는데, 장점은 고구마 수량이 많고 고구마 크기가 고르게 달리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빗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작은 고구마를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빗심기도 많이 하는데, 빗심기는 그 채식거리를 좀 가깝게 해서 이렇게 심는 방법으로서 작은 고구마를 얻을 수는 있는데, 단점은 그 종순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러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병묘를 구해서 그 삽식을 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그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삽식 시기를 다시 보면은 그 5월 중순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5월 21일 정도에 삽식을 했을 때 소득이라든지 그 수량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5월 21일에 삽식했을 때 3,800kg 정도 이렇게 수확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입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물론 전문가들만이 현재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5월 21일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도 높고 수량도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6월 말이라든지 7월 초에 삽식을 하면 수량도 매우 떨어지고 소득도 많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 현재 고구마 그 두덕 형성이라든지 그 삽식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기계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많은 농가분들께서 고구마를 심을 때 비닐을 피복하고 그 위에 삽식을 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부지방이라든지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그 지역 또는 조기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이렇게 먼저 두덕에 심고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비닐을 피복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피복하고 고구마가 타지 않도록 위에 흙을 덮어놓는데, 이때 그 주의할 점은 비닐 속에서 일주일 정도 고구마 순이 있다 보니까 가스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터리 작업을 할 때 그 이전에 그 비료 살포하고 TV를 살포하는데 그 비닐을 피복하는 그 시간과 거리를 15일 정도 띄워야만 가스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를 삽식한 이후에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 봄가뭄이 극심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물을 주면은 또 고구마에 있어서 그 초기에 그 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40일 정도 내에 수량과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 사진은 그 야생 동물의 그 피해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7월 초쯤에 그 고구마가 조그맣게 자랐을 때 야생 그 멧돼지가 포장에 오면은 그 포장을 초토화시키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군청 환경보호과에 그 신고를 하시면 그 포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금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럴 때에는 저는 그 약국에서 크레조를 갖다 3m 정도 간격으로 울타리에 설치했는데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일부 농가분들께서 가정용 전기를 갖다가 그 울타리에 직접 연결하는 이런 사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매우 위험한 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고구마를 삽식한 이후에 뿌리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식하고 25일 정도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굵은 이렇게 분홍색 뿌리가 나타나는데 이 뿌리가 고구마로 되는 뿌리들입니다. 그리고 35일 정도 되었을 때는 고구마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수분이 부족한 그 포기에서는 그 고구마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초기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은 그 호박고구마인데 13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수확할 만큼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식거리를 좀 달리하면서 고구마의 어떤 수량과 그 모양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는데 채식거리가 이렇게 멀수록 큰 고구마가 나오고 가까울수록 그렇게 작은 고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소비자들이 작은 고구마를 이렇게 선호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그 채식거리만 조절했을 때는 여전히 그 긴 고구마는 작아도 긴 고구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현재 그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분들의 그 고구마를 이렇게 찍은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가 길이도 짧고 약간 둥근 이런 그 모양을 하는데 매우 높은 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 아스팔트에 보면은 그 로러를 이용해 가지고 땅을 다지는데 그 로러를 갖다가 땅을 이렇게 다지고 그 옆에 있는 흙을 모아서 두덕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 그 재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다수학 고품질 고구마를 할 수 있는 방법 에 보면은 먼저 삽식 방법에 있어서는 그 수평 심기를 했을 때 고른 고구마 나오고 그 수량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수분 등을 고려해서 비심기를 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심을 때는 너무 깊게 심는 것보다는 3에서 4cm 정도 비교적 얕게 수평 심기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그 적기는 그 5월 중순에 이렇게 심을 때 가장 그 적기 재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종순이 매우 중요한데 마디가 짧고 튼튼한 그 종순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활착기부터 고구마를 삽식하고 최소 40일 정도는 그 수분을 확인하면서 수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때는 그 비대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는 그 배수를 특히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이후에는 3, 4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깊이 가리를 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가리를 하면은 최근에 그 문제시되고 있는 그 월동, 군뱅이 등을 잡을 수도 있고 또한 땅속 고구마라는 그 작물은 그 미량원수를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땅속 그 밑에 있는 그 흙이 위로 올라옴으로써 미량원수를 보충해주는 이러한 그 역할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재배한 그 고구마인데 퇴비를 많이 2년 정도 숙성된 그 퇴비를 주었더니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고구마가 많이 달렸는데 퇴비 효과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구마에 많이 나오고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 덩굴 쭈근병이라든지 또는 그 얼룩무늬 바이러스병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심고 한 달 정도 안에 고구마 이파리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죽는 그 병이 생기는데 이 병이 거의 대부분 덩굴주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디를 잘라보면은 양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균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덩굴주근병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완벽하게 현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덩굴주근병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돌려짓기라든지 윤작을 하시면 되겠고, 초기 몇 개 생기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바로 뽑아서 소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딱이라고 해서 덩굴주근병이 균이 고구마 순이 활착을 잘하고 왕성하게 자랄 때 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고구마 순을 자르지 않고 잡아당기는 이런 방법을 하면은 고구마 뿌리가 한두 개 이렇게 달리는데 뿌리가 달린 것을 심으면 활착이 왕성해서 덩굴주근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얼룩무늬 바이러스 병을 보면은 얼룩무늬 바이러스 병은 입에도 이렇게 얼룩얼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구마를 수확했을 때 표면에 힘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상품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시고구마를 묻을 때 손벌에서 이렇게 묻으면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또한 묘상에서 진딧물을 방지하시면 전염을 많이 막을 수가 있는 병입니다. 이 위에도 세균 줄기 썩은병이라든지 검은 무늬병, 전무늬병 이러한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병들은 온탕 소독을 하면은 그래도 많이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뱅이 방제를 보겠는데 군뱅이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은 고구마 표면을 갉아먹기 때문에 상품성이 거의 없는데 군뱅이는 주로 풍뎅이 유충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방제 방법을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숙TV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는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보다 좋은 방법은 로타리 작업 전에 토양 정량,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시고 한다면 많이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군뱅이를 월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50cm 정도 깊이에서 이렇게 군뱅이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날개 휜나방 이러한 애벌레가 8월 달에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지나치게 많으면 잎을 하루에 가야 하는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 적용 약제를 바로 살포하면 피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해충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고구마를 이렇게 길렀을 때 수확 및 저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한 이후에 바로 소비를 하거나 판매를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때는 큐어링 처리를 하는데 큐어링 처리하는 방법은 30에서 33도 정도에서 90에서 95일 정도 4일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구마 내부가 활성화되면서 상처가 치료가 되는데 큐어링 처리를 한 이후에는 10일 정도 충분히 그늘에 놓아두어서 방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오래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겨울철에 저장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높은 온도가 필요하는데 최소한 12에서 15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냉해를 받지 않고 습도도 85에서 90% 정도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보면은 박스에다 신문지를 싸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고구마를 저장할 때 왕겨를 좀 구입해서 왕겨 속에 묻어놓는 방법을 하는데 매우 이렇게 튼튼하게 썩지 않고 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 중에 잘못하면 이렇게 아까운 고구마가 다 이렇게 썩는 이런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구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년에는 보다 더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